저는 굶는 거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겠다. 주사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가격도 한 달에 30만 원에서 막 비싸면 40만 원이 넘어가는 만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3개월 정도 동안 15kg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 습관들이, 그러니까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으면 GLP-1이라는 호르몬을 자동적으로 몸에서 생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습관들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맛있는 거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싫었던 게 굶는 다이어트였어요. 엄마가 근데 저를 보더니 니 진짜 심각한데 엄마가 돈 줄 테니까 단식원 가가지고 한 달 동안만 살 빼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몸무게가 85kg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굶는 거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차라리 내가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겠다. 근데 사실 저 스스로도 주사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가격도 한 달에 30만 원에서 막 비싸면 4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잘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효과는 좋은지 인터넷을 엄청 찾아봤었거든요.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아도 결국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운동이랑 건강한 식단을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돈으로 먹고 싶은 거 좀 더 건강하게 챙겨 먹으면서 운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엄마한테 엄마 내가 한번 내 나름대로 다시 열심히 한번 다이어트 해볼 테니까 나를 믿고 좀만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직접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걸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취하고 나서도 그렇고 다이어트 할 때도 항상 맛있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작년 겨울에 친구가 선물해준 스타우브 냄비를 좀 더 본격적으로 쓰게 되면서 이게 생각보다 제 식단을 좀 더 훨씬 맛있게 바꿔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냥 저는 닭가슴살만 먹고 이런 다이어트는 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테이크도 굽고 솥밥도 만들고 또 뭐 수육도 만들고 하면서 그냥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좀 더 행복하게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신기하게도 3개월 정도 동안 15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했다는 생각도 안 들고 사실 제가 단식을 한 적도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생각보다는 건강하게 잘 빠지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궁금하다 보니까 제가 막 서치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으면 몸에서 그 GLP-1 호르몬 유사체를 생성을 해주는 주사제래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 습관들이 GLP-1이라는 호르몬을 자동적으로 몸에서 생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습관들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GLP-1 호르몬 수용체를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건데 음식이나 생활 습관으로 이걸 자연스럽게 올렸던 거니까 제가 3개월 동안 15kg를 빼면서 자연스럽게 체내에서 GLP-1 호르몬을 올렸던 식습관과 생활습관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식생활부터 보면 제가 제일 먼저 바꿨던 거는 그냥 식단을 뭐 다 바꾸자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먹는 순서만 일단은 바꿨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배고프니까 제가 흰쌀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좋아하고. 그래서 밥부터 막 먹었거든요. 근데 흰쌀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 흰쌀밥에서. 그래서 한 숟가락 가득 퍼서 먹고 막 밥 먹으면 단맛이 나니까 기분이 일시적으로 좋아져서 밥을 계속 더 먹게 돼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단맛이 나고 기분이 좋으니까 다른 반찬들도 더 먹는데 그 중에서 또 계속 밥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요.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채소는 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씹으면서 이 식욕이 막 엄청 배고팠던 그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서
이 신선한 채소의 맛이 입안에 감돌면 그때 단백질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단백질도 먹고 이 채소도 먹고 나면 어느 정도 사실 배가 조금씩 차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탄수화물을 먹으면 제가 이 조급하지 않은 상태로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맛 자체도 좀 더 집중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진짜 신기한 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뭔가 살이 찌는 그런 것들을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친구랑 같이 뭐 고깃집을 갔는데 예전에는 고깃집에 이제 저는 밥하고 된장찌개 그리고 고기를 항상 같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밥을 나중에 시키면 밥이 늦게 나오니까 고기랑 같이 밥을 먹어야 맛있는데 그래서 항상 주문을 할 때 뭐 고기 삼겹살 2인분, 뭐 목살 1인분 주시고요. 그다음에 밥이랑 된장찌개도 같이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요새는 같이 시켜도 일단 고기가 먼저 다 구워지고 난 후에 상추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고기를 먼저 해서 먹어요. 그래서 배가 어느 정도 좀 차고 나면 그때 된장찌개랑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훨씬 더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배도 금방 차고. 그리고 단백질을 좀 더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원은 저는 좀 다양하게 먹는 편이거든요. 흔히 먹는 닭가슴살만 먹거나 뭐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로 단백질을 채우거나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음식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맛있게 고기나 생선 이런 걸로 단백질 채우고 식물성 단백질도 그래도 가끔 필요하니까 두부도 맛있는 거 찾아서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식사할 때 탄수화물보다 먼저 먹으면 배가 금방 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과식이 줄어들고 저는 건강한 지방도 좀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대신 이때는 이 건강한 지방이라는 게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견과류나 아보카도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 말고 그 삼겹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삼겹살 같은 거는 탄수화물하고 과도하게 같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먹을 때는 예를 들면 상추쌈 같은 걸 쌀 때 고기를 좀 더 많이 넣고 밥은 예를 들어 예전에 한 스푼을 퍼서 넣었으면 젓가락으로 조금만 해서 넣는 식으로 그렇게 먹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식사하는 거를 특히 혼자 먹을 때, 그러니까 같이 먹을 때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먹는 속도를 제가 스스로 조정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서 식사할 때도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식욕이 처음에는 되게 강했다가도 말을 하면서 천천히 먹으면 생각보다 배불러가지고 많이 못 먹게 되거든요. 근데 혼자 밥을 먹을 때는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같은 걸 보면서 먹으니까 제가 뭘 먹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잘 없고 그리고 이 배고픔 혹은 나의 이 배부름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상이나 보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하게 돼가지고 배부름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먹는 거를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저 스스로 그냥 혼자 브이로그 찍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뭐 제가 먹는 음식 뭐 요거 먹을 거고요. 뭐 이 음식하고 관련된 제 에피소드들 그냥 혼자 얘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브이로그처럼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게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뭐를 먹는지 그리고 내 먹는 모습이 어떤지를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식욕이 조절이 되더라고요. 덜 먹게 되고 천천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GLP-1 호르몬을 체내에서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왕 먹을 거 맛있게 먹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요리 자체를 좋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친구들 불러서 밥 해주는 거 좋아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게 제가 혼자 먹을 때도 최대한 예쁘게 차려 먹기를 좀 실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자신을 위한 대접처럼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입에 막 배고프니까 막 마구 쑤셔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뭐 그 음식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건강하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저도 좀 더 식이를 할 때 행복한 마음으로 먹고 건강한 수준에서 과식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큰 차이였어요. 다음으로는 생활 습관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딱 두 가지인데 결국은 수면하고 운동이에요. 근데 수면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사분들도 늘 얘기하시지만 잠을 못 자면 더 일단 배가 고파지고 그리고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냥 일할 때 막 밤새서 일하고 이런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 야식을 막 밤 10시 이렇게 시켜 먹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도 바빠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 챙겨 먹으니까 이 뭔가 속에서 안 채워진 욕구를 그냥 야식으로라도 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식 먹고 자면 사실 속이 되게 부대끼거든요. 뭐 새벽 3, 4시에 자더라도.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배가 고파요. 그러면 뭐 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시켜 먹는 게 기껏해야 뭐 김밥 이런 거거든요. 근데 김밥이 혈당을 엄청 많이 올리기도 하고 탄수화물이 꽉꽉 뭉쳐진 그런 형태다 보니까 결국은 더 많이 먹으면서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이 몸 전체의 순환이 되게 안 좋아지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잠도 많이 자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전에는 커피를 막 하루에 3, 4잔씩 마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한 잔 정도 마시거나 아예 안 마시는 날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진짜 배고픔 자체가 줄어서 이게 아침에 딱 일어났을 그 예전에 느꼈던 그 감정적 허기라고 해야 되나? 야식을 먹을 때 느꼈던 거라든지 아니면 전날 과식했는데 이상하게 배고픈 이런 특이한 식습관은 없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저도 뭐 4년 가까이 제가 직전에 일했던 게 너무 바빴어가지고 한 3, 4일 동안 집에서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일했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은 그 시기가 꽤 오래돼서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운동을 가기가 싫더라고요. 운동복 입은 내 모습도 너무 싫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힘들게 그냥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맨날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아파트 헬스장 가면 그냥 가볍게 런닝머신 걷는 거 5도 진짜 힘들 때도 있어서 뭐 4.5 정도로 걷기도 하고 공원에 남편이랑 같이 산책도 나가고 또 집 근처에 스케이트장이 있거든요. 뭐 스케이트장 같은 데 가서 즐겁게 타기도 하고 또 수영은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배웠던 적이 있어서 수영도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량을 점점 늘렸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운동을 하러 다니면 뭐 예상하지 못했던 장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내 모습이 너무 싫거든요. 왜냐면 운동복을 입은 것도 꼴 보기가 싫고 운동을 하러 가면 항상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뭐 탈의실 같은 데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내 몸을 직접 볼 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걸 받아들이자. 지금 내 상태는 이렇지만 나는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이게 살이 점점 빠지게 되니까 동기부여가 스스로 돼요. 왜냐면 거울로 봤을 때도 내 몸이 살이 빠져가는 게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제 생활 습관이 좋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억지로 살을 참아서 뺀 게 아니라 만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을 빼게 됐고요. 이게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의지는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의지가 금방 약해서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더 바꿔야 되고 이렇게 구조만 바꾸면 뭐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약 없이도 충분히 다이어트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좀 더 행복하게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